먼저 오늘부터 좀 생각하는 걸 기록을 해보려고 영상을 남기려고 한다. 일단 생각을 남기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일상 속에서 그냥 버스 기다리다가 아니면 화장하면서라든지 내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이 너무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인사이트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지나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보고자 영상을 찍어보도록 했고, 그리고 일단 나는 취준생이고 어떤 직무를 좀 원하는지 정리를 해보자면 24년도에 한이윤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LG CNS 멘토분이 나한테 너의 성향을 봤을 때 PM을 하는 게 정말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줘서 그때 당시 PM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때 몰랐었지만 PM이란 걸 알게 돼서 아 정말 나는 이런 직무를 하고 싶다. 그때 약간 추천을 받음으로써 좀 깨달았던 바가 있었고 근데 뭐 과가 전자전기다 보니까 PM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 이런 거랑은 찾을 수 없다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렇게 또 취준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PM이랑 비슷한 결임 제조업계에서도 PM이랑 비슷한 계열인 직무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서 조금 기뻤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서류 합격률도 일단 지금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지만 일단 서류를 합격했던 직무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25년도 하반기 삼성전자 DS 서류 합격을 했던 게 AI 센터 AI 센터의 소프트웨어 개발이었는데 나는 이게 당연히 될지 몰랐고 코딩 테스트 하는 거를 공부를 해본 적이 없지만 뭔가 내가 당시 파이썬을 안 해본 건 아니고 C도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공부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원을 했던 거였는데 덜컥 붙어버려서 당시 코테에서 한 문제도 못 풀고 그렇게 탈락을 했었고 25년도 하반기에는 그래서 아 내가 관심 있는 걸 하려면 코테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아 이게 코테를 제 상황에서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학부에서 배운 그 코딩도 거의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나는 GPT와 함께 학교를 다녔으니까 내가 제대로 공부해본 게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맞춰서 공부를 해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코테를 당장에 준비했다가 뭐 1년이 걸릴 것 같다. 다음 하반기, 다음 상반기를 준비하는데 내가 코테를 봐야 하는 직무를 봐야 되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때 한번 코테를 준비해보고 깔끔하게 코테 있는 거는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 서류 물론 막학기에 재수강 여러 개를 하느라 여러 가지 변명을 댈 수 있지만 이때는 서류를 하나밖에 합격하지 못했었고 일단 26년도에 와서 지금이구나 26년도에 와서 26년도 상반기에는 딱 3개 합격을 했었는데 좀 PM스럽지 않았던 그나마 학부연구생이랑 다른 제 관심사에 조금 이것도 배터리 기업이라서 될지 몰랐던 관심이 조금 있었던 기업이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ESS 전지 개발센터의 BMS 소프트웨어 쪽에 서류 합격을 했었는데 이것도 했던 것도 학교에 채용 설명회 왔을 때 분명히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인데 코테를 본다 안 본다 이게 안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용 설명회 가서 물어봤는데 이 직무 다른 건 다 코테를 보는데 얘는 코테를 안 본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했던 건데 운 좋게 서류 합격이 돼서 또 부랴부랴 이것도 될지 모르고 인적성 공부를 아예 안 했었는데 이것도 할 말이 많죠. 적성 공부 시험은 붙으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미리미리 풀어놨어야 되는 거였다. 이것도 몰랐었고 그리고 애플 코리아의 프로덕트 매니징 하는 오퍼레이터 직무도 서류가 돼서 이건 바로 면접으로 봤었는데 이것도 영어 면접을 봤었고 근데 내가 면접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했지만 뭔가 왠지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봐가지고 광탈을 해버렸고 내가 영어를 물론 잘하진 않지만 오픽 IH 딸이의 의사소통 조금만 할 수 있는 정도지만 뭔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하지만 근데 30분, 신이다. 15분 동안 영어를 하다 보니까 뇌가 멈춰져 버려가지고 생각도 안 나고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던 아주 아까웠던 기회를 날렸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2번 탈락을 하고 현대자동차의 AVP 차량 개발 전략 경영 지원 직무에 합격을 하게 돼서 LG에서의 적성탈의 아픈 기억으로 열심히 인적성 시험을 봐서 인적성 합격을 하고 이제 1차 면접을 준비를 해서 봤는데 이것도 1차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뭐가 부족했을지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봤었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하나 붙었었어가지고 서류 붙고 그리고 논문을 분석하는 과제가 있어서 논문 분석을 하고 그 과제에서 합격을 해서 그것도 최종 면접으로 가서 최종 면접에서 30분 논문 발표를 하고 이제 인성이랑 직무 면접을 같이 갔었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할 말이 많고 어쨌든 이렇게 4번의 탈락을 겪고 오늘이 6월 21일인데 아직 하반기가 되려면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이닉스도 공고가 뜨고 LG전자도 공고가 뜨고 현대캐피코 네이버랑 그렇게 떠서 그저께 캐논 코리아 써가지고 캐논 코리아의 그 솔루션 엔지니어 인턴을 제출을 해보고 어제 LG전자 ES 사업본부의 품질 직무에 또 지원을 해봤고 이제 현대캐피코 EV, HEV 차량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또 해봤는데 이거는 이 차량 제어 쪽으로는 쓸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마침 이 H모빌리티 클래스에 그 추가로 열렸던 차량 인베디드의 자세히 강의를 보니까 이 제어 쪽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강의가 선택으로 들을 수 있게 열렸었는데 인베디드 환경, 제어기와 제어 시스템 이쪽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게 좀 많았어서 이 강의를 좀 보고 좀 지원 동기를 조작해 볼 수 있었다. 마침 나한테 재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숨겨져 있던 재료를 발견을 해서 좀 기쁘게 현대 키피코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봤고 그리고 내일은 하이닉스를 제출하고 네이버도 제출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이건 뭐 인사이트를 뽑아내려고 했는데 한 탐만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인사이트를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